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세종시 국토부와 농림부 미팅을 마치고 면담을 마치고 지금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에요? 곤지암 지나고 있습니다. 곤지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개발국장 열심히 글쎄요, 오늘 운전 누가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김기덕 국장이 뽑힌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졌습니다. 그냥 자진해서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표재건 위원장님 계속 뒷철에 계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네. 오늘 장시간 네. 오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농림부 국토부 이제 면담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네네. 오늘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농림부에 가서 그 농지법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조금 희망적인 말도 좀 듣고 그래서 그거는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네. 국토부는 조금 아직도 그래도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미팅 후기부터 농림부 미팅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당자가 강순례 주무관,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였었죠? 강민수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 나왔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전략을 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는 사람들은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집회랑 이런 거 하면서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을 하자. 당장 국토부 승인 갔다 올 때까지 시간은 좀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어떤 협조 공문을 좀 받아서 남양주시에서 더 이상 좀 진행시키는 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갖다가 농지 처분 유예를 좀 시키는데 목표를 두자라고 약간 오늘 목적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적극 행정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남양주시에다가 좀 처분 유예를 시키는 그런 공문을 보내달라. 우리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데 농지 보전 부담금도 내고 그리고 또 그 비싼 땅을 잘라서 기부 체납도 하는데 농지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그쪽의 대답은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농지 처분 명령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훼손지 정비 사업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국토부에서 협조 의뢰나 미팅 의뢰가 오면 국토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뭔가 지금 방법을 만들어낼 것처럼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하니까 바쁩니다. 지금 외국에다가 비행기 뜨라고 그러고 지금 물건 주르라고 그러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국토부하고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는 충분하게 미팅을 했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충분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아마 좀 잘 우리 주민의 좀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농림부 우리 김기덕 부장님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는 법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해주면 또 그것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남양주시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농업정책과 팀장님 전화번호도 주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리고 공문의 필요성, 공문의 중요성이 느낀다라고 하면 그리고 공감한다고 하면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했지만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또 좀 풀 수 있는 방법도 좀 아이디어를 좀 내보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원상복구는 어차피 한 번은 한다. 왜? 우리는 만약에 존치하지 않고 다시 짓는 경우라 그러면 다시 짓는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달라. 아주 깊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 지역의 불가피성, 그리고 국토부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필연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오면 잘 검토하겠다고. 작년 12월 달에 집회했을 때 미팅할 때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유연적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좀 더 집회할 때는 뭐 상당히 원칙을 좀 얘기하면서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더 상당히 그 많은 양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해준 사무관 두 분. 원래 이제 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일단은 공문을 남양주시에서 받아서 일단은 처분 유예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 못 받으면 국토부에서라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시 30분에 미팅을 끝나고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 미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국토부 녹색도시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한 몇 가지, 10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서 갔어요. 정리해서 간 것은 뭐냐면, 현재, 해손지 정비사업 진행 상황, 더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흩어진 해손지의 비해손지 포함 여부, 존치, 도로, 그리고 이제 기부 찬합의 어떤 그 도시공원 기부 찬합의 어떤 그 현실성 없는 부분, 그리고 가이드라인 뭐 준비하는지, 이 밖에도, 농지법, 이렇게, 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기간, 12월 30일까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남양주는 34개가 접수가 돼 있고, 그리고 구리는 2개, 지금 이제 3개 접수가 돼 있고요. 하남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접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깜짝 놀래요. 예, 글쎄요. 꽤 실적이 좀 좋아 보여. 좀 꽤 건수가 좀 많다라는,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토부 신임호 사무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의외다라는 좀 반응이 보였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정도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적은 거다. 남양주 이제 창구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10월 달에 접수한 게 아직도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 3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보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보안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실 건 아니고요. 보안이라는 것은 뭐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점이 이제 좀 뭐 미비니까 이제 바꿔달라 뭐 이제 이런 보안인데 저희들도 먼저 올라간 것들이 쭉쭉 치고 나가면서 빨리 국토부를 갔다 왔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남양주 경기도 국토부 즉 지자체 경기도 국토부에 과연 어디가 가장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료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와 국토부는 법적인 하자만 보겠다.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뭐 너네들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라. 그냥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만 보고 지자체에 맡겨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국토부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경기 남부하고 그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는 경기도 북부 관할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북부에서 또 이제 계속 전화가 와서 이제 어떤 경기도에서는 업무를 이제 뭐 파악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토부에서는 의로 올라오면 깊게 볼 것 같진 않아요. 법적인 하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국토부에서는 쉽게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부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흩어진 해손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흩어진 해손지일 텐데
흩어진 훼손지는 뭐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법률에 시행령에 나온 6조 2항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잘못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훼손지는 비훼손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북부에서 이 조항을 들고 와서 어떻게 흩어진 훼손지에 비훼손지를 포함을 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도 좀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기덕 국장하고 제가 그 시행령의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좀 깊게 논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랬었죠. 뭐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확고하게 대화를 더 이상 끌어갈 여지가 없을 만큼 확고하게 법의 문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정확히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너무 깊게 가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다음 것들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고 다른 거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일단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쭉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해석을 그러니까 밀집훼손제도 100분의 20이 나오기 때문에 흩어진 훼손제의 100분의 20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사무관님이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면은 김기덕 국장님이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찌됐든 흩어진 훼손지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 과정에 와서 이런 중간에 결정이 되어지니까 저희도 그럼 제도 개선 좀 시켜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정비 사업자가 제도 개선 요구를 하면 좀 들어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경기도와 지방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올라온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사무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법적인 요소로는 절대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본인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 일단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북부를 통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흩어진 훼손지는 뭐 그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존치 얘기했어요. 존치는 역시 법에도 존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존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지금 존치를 강력하게 원하니까 존치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거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존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건 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위허가, 즉 이제 뭐 인허가, 준공, 존치 이런 것들 또한 뭐 지자체의 문제지 이건 뭐 국토부에서 좀 깊게 관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행위허가 때 잘 풀어보면 존치는 가능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보였습니다. 일단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에 이제 남양주시청 건축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어떠한 대상이 존치가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사실은 김기덕 국장님이 가장 애써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는 자료 준비도 좀 김기덕 국장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로를 계속 준비를 했었고, 요런 그거 있잖아요. 도로를 5%까지 인정을 받고, 그래서 기부 체납 30%가 도로를 5%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10%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 5% 인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은 25%고 누구든지 도로는 좀 크게 내서 앞을 자르든 뭐 조금 우리가 단지 내의 도로든 뭐 해서 5% 인정을 받으면 기부 체납에서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기덕 국장님이 계속해서 시와 국토부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도로는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5% 정도의 이제 기부 체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의 요건에 있는 거 외에 네. 좀 그 확대 해석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일단 법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일단 뭐 제 예상으로는 이번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하면서 네, 네. 그 안쪽에 그 내용의 도로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국토부 그 시민보호 사무관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확고하게 뭐 안 된다 이거보다는 뭔가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뭐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의 희망을 좀 봤기 때문에 네. 뭐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도로만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건데 여러분 도로 5%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5% 인정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탁상 행정. 도로 5% 뭘 인정을 누가 받아요?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도로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원만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기부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뭐냐면 기부 체납은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흩어진 훼손지는 뭐 비해 손지를 포함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뭐 428평이 필요한 사람이 뭐 300평 사고 나머지 또 300평 사고 428평만 쓰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흩어진 훼손지가 이제 현실성이 좀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고 자녀 부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원이 없는 거 아니냐고 뭐 구리, 하남, 뭐 남양주 이렇게 없더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내 땅을 자르는 그런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국토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부 체납 방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만 좀 표기를 한다든가 직시를 하면 협의까지는 좀 빨리 끝내고 행위허가 때 좀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부 체납은 하면 그때 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행위허가를 뭐 득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고요. 요청을 하셨었죠. 일단은 당장에 저희가 일하기가 힘드니까. 그랬더니 일단 그 시민보호 사무관 하는 얘기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도시공원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도시공원이 없어서 내 땅으로 30% 준다라고 하는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이드라인 혹시 뭐 만들 계획이 있느냐, 가이드라인 혹시 만들고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고 이곳은 작년 때부터 뭐 가이드라인은 만들 생각도 없었고 만들 계획도 없었고 만들라고 했었던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전에 그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더 손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더 주민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 중에 더 못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왜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서로 어떤 그 문제만 야기시키고 그걸로 조금 더 계속해서 어떤 논란만 제기시키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만들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했을까요? 요겁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너네들 그러면은 접수를 12월 말까지 받느냐 아니면 검토를 12월 말까지를 하느냐. 요게 이제 남양주시도 되게 궁금해했고 또 주민들도 되게 궁금해해요. 그리고 남양주시도 이제 그 홈페이지 안내책자에 접수를 뭐 9월 말까지 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행정처 수리를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종이 한 장 뜩 접수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접수가 되는 지자체가 접수를 받는 게 12월 말까지로 본다라는 게 시민보호 사무관의 얘기입니다. 사업의 요건을 갖추는 서류를 행정청에다가 제시를 해야지
뭐 대충 뭐 서류를 꾸며서 접수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못하겠다. 최소한 행정청이 제출할 서류는 다 갖춰서 접수하면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다. 그 뜻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방송을 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나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 그러는데, 혼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나 혼자 하지 않고 옆집하고 같이 하고, 또 옆집하고 같이 한 다음에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업지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여유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서고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지, 그 장이 다 파장이 끝나고 나서는 못 이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훼손지 정비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 여러분들은 접수는 천천히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은 조금 더 길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0월 1일날 시행령 발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사실은 오늘 내려가면서 요거만큼은 꼭 받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 농림부에다가 협조 공문 보냈냐라고 했더니 분명히 보냈다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담당자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준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왕 보내주면서 남양주시에도 동시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꼭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공문이 오고, 그리고 또 남양주시에 공문이 오면 저한테도 역시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메일 보내는 것은, 공문을 주민한테 메일 보내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줄 수는 없고, 공문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이제 농림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니면 농림부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남양주시 농업정책과를 방문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뭐 차 타고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 이런 이렇게 그냥 메모해 놓은 것들 좀 쭉 읽어드렸는데, 궁금한 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대신해서 저희들이 세종시까지 갔다 왔는데 잘 뭐 글쎄 만족할 만큼의 어떤 그 주민들을 대리해서 미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국토부의 그 공문 농림부에 보내고 남양주시에 보내는 것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처분 유예 협조 공문 같은 것도 보내줄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인다. 국토부는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 사인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사무관이 공문 보낸다고 해서 보낼 건 아니고 과장의 마지막 결재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는 과장하고는 팀워크가 좀 잘 맞았는데 이번 과장은 잘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뭐 보내주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기덕 부장님 오늘 한 말씀 하시죠? 저요? 네. 글쎄요, 이 사업, 훼손지 정비 사업 하면 할수록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거의 사업을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끼리 좀 더 단합을 시켜서, 경기도도 미팅을 해야 될 것이고, 남양주시도 제 미팅을 해서, 가능하면 제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 테니 좀 협회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저도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미팅 다니는 우리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이야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사실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가 농지법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고 또 개특법도 맞아서 지금 현재 2020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넘어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훼손지 정비 사업 힘들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김기덕,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표재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